안녕하십니까. 코스필라테스의 최영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필라테스 전문가의 입장에서 디스크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서울대학교 정성근 교수님의 척추신전이 디스크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라는 주장을 검토해 보면서 정말로 디스크에 걸려서 고생하는 분들에게 무엇이 맞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먼저 디스크 척추신전 치료론자 정성근 교수와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 예외일 수가 있다 라고를 주장하는 몸짱이었던 박 원장님, 이분도 의사입니다. 이 두 분의 주장을 영상을 통해서 보고 그 다음에 뒤에는 필라테스 전문가인 최영철 저의 의견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성근 교수의 유튜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전 동작이 허리 아픈 사람한테 왜 그렇게 좋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갱년허리 대정성복판이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 책에 들어가는 그림을 몇 개 제가 뽑아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가르쳐드리면 꼭 이렇게 대무릎을 젖히는 이게 신전 동작이죠. 이렇게 허리 속에 있는 척추뼈가 요추가 이렇게 요추전만을 만들면서 도움이 되는 거죠. 그 요추만 만드는 걸 크게 보면 깊은 요추전만이 걸려집니다. 이게 아주 플랫한 느낌에서. 그래서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는 게 굴곡이고 뒤로 젖히는 게 신전인데, 허리를 구부릴 때에 비해서 신전을 하게 되면 이 속에 여기 수액입니다. 수액이 구부리면 뒤로 갔다가 허리를 뒤로 젖혀서 신전 동작을 하게 되면, 신전 자세를 하게 되면 수액이 앞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 허리가 아픈 이유가 수액이 섬유든 뒤를 찢으면서 디스크성 통증을 일으키고, 수액이 섬유를 찢고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디스크 탈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허리를 굴곡하는 것보다 신전하는 것이 허리 아픈 사람들한테는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허리를 굴곡했을 때에 비해서 신전을 하게 되면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굴곡하면 수액이 경지 쪽으로 밀리면서 후방섬유림이 아주 좁아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래 위로 잡아 당겨지겠죠. 거기에 비해서 허리를 신전을 하면 수액이 앞으로 가면서 후방섬유림이 이렇게 두꺼워지고 이 아래 위에 거리가 이렇게 좁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수액이 후방섬유림을 찍고 이렇게 상처를 만들어주는 것을 갖다가 허리를 뒤로 젖혀서 신전을 하게 되면 그 상처가 서로 맞닿아서 붙게 되고요. 그 붙은 사이에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디스크 찢어지게 힐링이 일어납니다. 양의 허리에 디스크를 찢고 나서 찢은 수술한 거죠. 수술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나면 벌써 제가 이 디스크 반대로 돌렸는데요. 여기가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신전한 40대 중반인데도 아주 싱싱한 디스크를 갖고 계셔서 부모님으로부터 아주 튼튼한 허리를 타고난 분입니다. 튼튼한 디스크 타고났는데 한이 아파서 제 진료실에 내고 이렇게 해서 24시간을 지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전 동작 한 번 하는데 5초 걸리고 10,000번 해봤자 5만 초잖아요. 5만 초를 1시간으로 나누면 3,600초로 나누면 14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24시 바로 여기가 척추 위생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24시간 자신의 최대 요추선만을 갖고 간격이 넓어질 거고, 지금처럼 허리를 뒤로 젖히면 배가 늘어나고 이 뒷부분은 좁아지겠죠. 그러면서 뒤쪽으로 밀려있는 디스크를 이 배 쪽으로 다시 제자리를 이렇게 넣어주는 힘을 주는 거예요. 이 운동을 통해서. 그게 바로 맥켄지 운동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사실 아주 단순한 원리죠. 뒤로 삐져나가 있으니까 이걸 앞으로 밀어서 넣어주겠다, 이런 이제 원리를 이용한 운동입니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허리 디스크 환자들한테 많이 시키는 운동이고, 특히나 요즘 유튜브에서 아주 인기를 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거의 허리 디스크 하면 맥켄지 운동 뭐 이런 공식처럼 알고 계시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거, 맥켄지 운동이 오히려 허리 디스크에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가 오늘 제 영상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경우 맥켄지 운동이 오히려 허리 디스크에 안 좋을 수 있는지를 한번 환자 사례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켄지 운동을 하면서 허리가 더 아픈, 여기가 더 아파졌다, 이런 환자 이야기 좀 해볼게요. 자, 이번은 이제 40대 중반 되는 환자분이었고요. 저한테 오시기 전에 이미 다른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를 진단을 달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 왔고요. 4번과 5번, 그 다음에 5번과 척추 사이 보면 어때요? 간격이 좁아져 있죠. 이 부분에 디스크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봐야 할 부분이에요, 엑스레이에서. 자, 두 번째로는 뭘 봐야 되냐 하면요, 뼈랑 뼈의 라인이 잘 맞아야 돼요. 환자들한테 아구가 잘 맞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보면 1번의 밑에 부분과 2번의 위에 부분, 자, 보면 어때요? 라인이 이 정도면 잘 맞습니다. 2번의 밑에 부분과 3번의 위에 부분 보면 어때요? 라인이 조금 안 맞죠? 2번에 비해서 3번이 앞으로 살짝 미끄러져 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전방존이라 그럽니다. 여기가 등 쪽이고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배가 있는 거니까 3번이 배 쪽 전방, 이 배가 전방이니까 앞으로 밀렸다. 그래서 2번 척추에 비해서 3번 척추가 전방전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3번의 아래 라인이 이 정도면 잘 맞습니다. 2번의 밑에 부분과 3번의 위에 부분 보면 어때요? 라인이 조금 안 맞죠? 2번에 비해서 3번이 앞으로 살짝 미끄러져 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전방존이라 그럽니다. 여기가 등 쪽이고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배가 있는 거니까 3번이 배 쪽 전방, 이 배가 전방이니까 앞으로 밀렸다. 그래서 2번 척추에 비해서 3번 척추가 전방전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3번의 아래 디스크는 척추가 굴곡되어 있을 때 디스크가 수액이 뒤로 튀어나와서 생긴 것이므로 신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정성근 교수의 주장이고, 박 원장의 주장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양자의 차이를 이해하셨죠? 그런데 저는 먼저 정성근 교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요추는 중립과 신전과 과신전, 굴곡, 과굴곡, 회전, 척추, 측면, 굴곡의 상태가 있습니다. 박 원장의 주장처럼 사례의 환자는 신전운동을 많이 했는데 통증이 생기더라. 그런데 이 사람은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척추 자체가 과신전 되어 있고 척추가 전방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즉 과신전에게 과신전을 더 시킨다? 과신전에게 과신전을 더 시킨다. 정성균 교수는 그러면 그래도 디스크가 들어가게 되고
남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디스크 환자들의 경우에는 과신전이 되어 있는 분도 있고 반대로 굴곡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례를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신전을 시키는 것은 도리어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질을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디스크가 굴곡을 많이 해서 생기는 것일까요? 요추 중립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요추가 옆에서 보았을 때 완만하게 앞으로 구부러진 상태를 요추 중립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는 디스크에게 가장 하중이 적고 건강한 상태입니다. 즉, 이 상태가 요추 중립이면서 요추의 신전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그 이상을 벗어나면 과신전이 됩니다. 과신전. 신전을 과도하게 한다. 정성균 교수는 신전과 과신전을 혼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벽에 척추를 대고 서면 흉추가 벽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상태가 요추의 과신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에게 또 과신전을 시키면 튀어나온 디스크가 들어갈까요? 가장 건강한 상태는 환자가 척추에 바른 망곡 상태, 그것을 척추 중립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그것을 잘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라테스에서 생각하는 디스크 치료 방법입니다. 자, 저희 주장의 결론은 무조건 디스크에는 척추 신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다음에 벽에 신체를 세워서 먼저 요추 중립, 척추 중립을 환자가 인지해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다음은 신전을 해봅니다. 그래서 신전을 했을 때 척추가 어떤 느낌이 받는가를 인지해야 됩니다. 다음은 굴곡을 합니다. 그때의 부담이 느껴지는 것을 인지합니다. 이러한 것을, 그래서 내가 요추의 중립, 신전, 굴곡을 정확하게 내가 인지하면서 다음은 척추의 회전입니다.
자, 다음 동작은 척추의 측면 굴곡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의 의견입니다. 디스크라 그러면은 무조건 척추 신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디스크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현재의 척추와 골반, 신체 전체에 있어서 뼈의 틀어짐의 그 패턴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즉 과신전인 사람한테 무조건 신전을 하게 되면은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신전인 사람도 요추 중립을 유지하면서 요추 중립을 자기가 인지하면서 신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약간의 굴곡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요추 중립은 유지하고 있으면서 그걸 인지하고 있으면 디스크인 경우이다. 그럼 정성근 교수의 주장처럼 신전 운동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척추의 측면 굴곡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구부러져 있는 사람이 있거나 왼쪽으로, 이건 약간 척추 측만이죠. 그런 사람에 있어서는 척추에 만약에 오른쪽으로 측면 굴곡되어 있는 사람은 왼쪽으로의 척추 측면 굴곡 운동을 결합시켜야 되고, 또 회전의 경우도 다릅니다. 오른쪽으로 회전되어 있는 사람은 왼쪽으로 회전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디스크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신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척추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에 맞는 적합한 운동을 해야지만이 디스크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사람마다의 틀어짐은 다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는 일률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사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틀어진 몸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가에게 1대1 레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벽을 이용한 신체 정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척추의 상태를 인지해야 됩니다.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벽에 씁니다. 뒤꿈치도 바싹 붙이게 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과신전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서 있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흉추가 닿지 않고 있구나. 그러면 그때 배꼽을 집어넣어서 흉추를 닿게 합니다. 자, 이 상태로 서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은 5분이 되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벽에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배꼽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뒤통수를 붙이고 흉추를 붙이고 선고를 붙인 상태에서 요추와 경추를 벽에서 뗀 상태에서 눈을 감고 있습니다. 벽을 이용한 신체 정렬, 바른 자세입니다. 먼저 바른 자세를 인식해야 됩니다. 이 바른 자세는 디스크에 가장 하중이 적게 걸리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를 만들려면은 나도 모르게 배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만약에 가족들이나 친구분한테 앞에서 얘기했을 때 앞에서 보게끔 해서 신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왼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코와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선에서 좌우가 동일하게 서 있도록 맞는지를 체크해 달라고 해주십시오. 두 발도 평행하게 바르게 유지합니다. 자, 이 상태로 있습니다. 거북적인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그거를 뒤통수를 붙입니다. 과신전인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그거를 붙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체를 머리 위에 줄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늘로 끌어올리고 발바닥은 지그시 바닥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신체가 상하로 늘어나게 합니다. 벽을 이용한 신체 정렬입니다. 실제로 이것만으로도 통증이 사라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왜냐? 자세를 바르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하고 있을 때는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듭니다. 어깨에 힘을 뺍니다. 그 다음 이 자세를 유지한 다음에 살짝 한 발짝 앞으로 나와서 그 자세를 유지하면서 있으려고 해봅니다. 그러면 다시 또 과신전이 사람은 자동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뒤로 돌아옵니다. 흉추를 붙여서 요추 중기, 척추 중기를 만들고 그거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앞으로 나옵니다. 다시 뒤로 갑니다. 이거는 하루에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할 수도 있고 점심 때도 할 수 있고 언제나 할 수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정통 필라테스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기도 합니다. 거북등인 사람을 그렇습니다. 거북등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거북등이죠. 거북등은 뒤로 붙이면서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한 발짝 나옵니다. 그대로 있어 봅니다. 다시 한번 뒤로 가서 모든 핵심은 내가 벽에 서 있는 것처럼 섰을 때도 바른 자세, 신체 정면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벽을 이용한 신체 정면입니다. 뒤통수는 붙이고, 흉추는 붙이고, 선골을 붙이고, 요추와 경추를 망곡을 유지하도록 만듭니다. 뒤꿈치도 붙입니다. 발부터 머리까지를 하나의 수직선, 라인에 일치시켜서 바르게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 여기까지입니다.